안녕하십니까. 마지막 수업을 빠진 학생들이 있어서 처음으로 수업 영상을 제작해 보았습니다. 온라인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수업에 빠진 학생들은 꼭 시청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시에 이해되지 않았던 학생들도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이 많겠지만 너그럽게 봐주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엄청 뭔가 떨립니다. 이상하게. 일단 떨린다고 얘기했으니까 대놓고 화끈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한 거부터 빠르게 복습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방사성 동위원소를 통해서 정확히 지층의 나이를 측정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반감기를 알고 있고 모온소와 자온소의 비율 또는 모온소와 자온소의 함량 변화를 통해서 지층의 나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어느 특정한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 곡선을 나타냈습니다. X축은 반감기의 횟수네요. 그리고 Y축은 원소의 비율 변화를 나타냈습니다. 반감기가 횟수가 증가한다는 건 시간이 흐른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면 시간이 흐르는 겁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함량이 점점 줄어드는 선이 있습니다. 얘가 모원소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양이 증가하는 것이 자원소입니다. 암석이 처음에 만들어졌을 때는 이 모원소의 양이 100%예요. 자원소는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100%에서 모온소가 50%로 이렇게 줄어드는데 걸린 시간이 있겠죠? 얘를 반감기라고 합니다.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이제 반감기는 1억 년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50에서 25에도 1억 년, 25에서 12.5 되는데도 1억 년. 예를 들어서 지층을 봤는데 모온소의 비율이 25%, 자온소의 비율이 75%다. 그렇다면 얘들이 반감기가 2회 진행됐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반감기가 1억 년이니까 얘의 지층의 나이는 2억 년이구나. 이런 거를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방사성 동위원소마다 굉장히 다양한 반감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긴 것은 루비듐 같은 경우에는 490년이나 가지네요. 그리고 짧게는 탄소 같은 경우에는 5730년을 가집니다. 만약에 어떤 지층의 나이가 실제로 한 20억 년이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얘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하면 탄소보다는 우라늄 235가 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탄소 같은 경우는 이게 5730년이니까 반감기를 40번을 거쳐야 됩니다. 그러면 모온소의 양이 한 번 거칠 때마다 반씩 이렇게 줄어드니까 굉장히 나중에는 무의미한 값이 되어 버립니다. 오차도 굉장히 커지겠죠. 그러니까 반감기 한 3번 정도 거친 이렇게 걸맞는 그 나이에 어느 정도 예상한 나이에 걸맞는 반감기를 써주면 좋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탄소를 이용한 유기물의 나이 측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암석의 생성 속도랑 좀 관련된 고난이도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러면 탄소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서 연대 측정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그림이 처음에 보면 굉장히 난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큰 무리 없을 겁니다. 유기물의 연대를 측정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모온소와 자온소의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요번에는 좀 다른 방법도 있는데 탄소를 이용할 경우 가능합니다. 탄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을 측정할 때 가능합니다.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대기 중에는 탄소가 어떤 형태로 있죠? 대기 중에서는 탄소가 이산화탄소 형태로 있습니다. CO2 형태로 있고 대부분 탄소는 12탄소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했죠. 그리고 일부는 14탄소로 존재합니다. 여기서 산소는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지우겠습니다. 그래서 12탄소와 14탄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얘들의 비율입니다. 일단 비율을 염두에 두십시오. 12탄소의 경우에는 얘들이 안정하죠.
안정해서 붕괴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14탄소 같은 경우에는 불안정해요. 불안정하면 계속 안정하게 바뀌려고 하겠죠? 그래서 붕괴가 일어납니다. 14탄소가 어떤 애들로 바뀌었죠? 14질소로 바뀝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 12탄소와 14탄소의 대기 중의 비율이 변할 거라고 생각돼요. 얘는 양이 일정하더라도 얘의 양이 반감기를 한 번 지날 때마다 반씩 줄어드니까. 그렇지만 이 비율이 변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면 14탄소에서 14질소로 이렇게 붕괴되는 작업도 일어나지만 반대로 생성되는 작업도 일어납니다. 태양 빛 중에서 중성자가 있습니다. 중성자랑 이 14질소랑 충돌하여서 14탄소가 만들어지는 그러한 작업들도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자세한 반응의 메커니즘은 우리는 지구과학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다만 이렇게 생성되는 작업도 일어나서 대기 중에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은 일정하다는 거 일단 염두에 두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지상에 생명체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무도 있고 사람도 있을 수 있겠네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또한 탄소를 가지고 있어요. 12탄소, 14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 또한, 나무 또한, 사람 또한 다 유기물들은 12탄소, 14탄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들도 비율이 어떻냐면 대기 중의 비율과 똑같아요. 대기 중의 비율과 똑같습니다. 왜 똑같냐고 하면 유기물들은 물질 대사를 하기 때문에 광합성이나 호흡 같은 걸 하기 때문에 이 대기 중과 상호작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비율이 똑같아지게 돼요. 대기 중의 비율을 제가 예를 들어서 100대 1이라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살아있는 생명체들도 똑같이 비율이 100대 1이 돼요. 당연히 이 절대적인 양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대기 중의 양과 절대적인 양은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 25대 가지고 있는 양이 25다. 그리고 가지고 있는 양이 4분의 1이다. 이렇게 해서 할 땐 비율은 이렇게 똑같아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생명체가 죽었을 때, 그때가 이제 나이를 알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이제 생명체가 죽었습니다. 그러면 이 12탄소는 안정하기 때문에 일정해요, 양이. 그런데 이 14탄소라는 친구는 불안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붕괴가 일어납니다. 붕괴가 일어나면서 양이 점점 줄어들게 돼요. 물질 대사를 하니까 이제 죽어서 하지 않게 되니까 대기 중과 상호작용도 하지 않아서 정말 이제 양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면 반감기를 한번 거쳤다고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반감기를 한번 거치면 이 14탄소의 양이 1에서 2분의 1로 이렇게 줄어들겠죠? 반감기를 2번 거쳤다면 이 2분의 1 양에서 또 반이 줄어드는 거니까 4분의 1, 여기서 한 번 더 거치게 되면 8분의 1 이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반감기 한 번 거쳤을 때 2번, 3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수비로 한번 고쳐주면 200대 1, 400대 1, 800대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제 죽은 생명체, 유기물을 봤을 때 이러한 비율이 있을 거예요.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200대 1이다, 300대 1이다. 근데 대기 중은 지금 100대 1인데 얘들은 200대 1, 400대 1, 800대 1이네.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반감기가 한 번 지났다는 걸 알 수 있고 2번 지났구나, 3번 지났구나. 그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의 반감기는 5730년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에는 생명체가 죽은 뒤 5730년이 흘렀고 얘 같은 경우에 5730년 곱하기 2, 얘는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우리는 생명체가 죽고 나서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그림을 한번 해석해 볼까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기존에 사용하던 자원소와 모원소의 비율을 통해서 나이를 추정한 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보면 현재 양이 여기 다 현재 나무가 지금 살아있죠. 여기 지금 있는 이러한 것들이 다 14탄소의 모원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14탄소를 의미하는 거겠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이제 14탄소가 14질소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비율을 통해서도 알 수 있고 또는 12탄소와 14탄소의 비율을 통해서도 유기물의 연대 측정 가능하다는 거. 괜찮겠습니까?
문제 하나 풀어보겠습니다. 이 문제는 제가 작년에 서술형으로 냈던 문제입니다. 서술형으로 냈던 문제입니다. 사실 엄청 간단해요. 5초 만에 풀 수도 있습니다. 빠르면. 지금 문제를 한번 천천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탄소는 가장 흔한 탄소다. 그리고 안정하다. 우리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사실 다 미리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문제에서 친절하게도 주어지겠지만 궁극적으로는 다 알아야 됩니다. 14탄소는 우주에서 지구로 유입되는 우주선에 의해 형성되고 반감기가 5730년이다. 14탄소는 붕괴된다고 말하네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게 중요합니다. 대기 중에 14탄소와 12탄소의 비율은 1대 10의 12승으로 일정하다고 알려져 있다. 생물은 살아있는 동안에 대기에서 지속적으로 탄소를 흡수하기 때문에 미량의 14탄소를 함유하게 되며 살아있는 동안에 체내의 14탄소와 12탄소의 비율은 대기와 동일하게 일정하게 유지된다. 문제가 굉장히 친절합니다. 그러나 생명체가 이제 죽으면 그 균형은 깨지고 14탄소의 붕괴가 일어나서 안정한 자원소로 바뀌게 된다. 죽은 생물체 속에 14탄소와 12탄소의 비율이 1대 4 곱하기 10의 12승이다 라고 한다면 이 생물이 죽은 후 약 몇 년이 경과되었는가 라고 하네요. 죽기 전에 비율이 14탄소 대 12탄소가 여기 적혀있죠. 1대 10의 12승. 그러면 얘들이 이제 죽고 나면 요것만 붕괴되죠. 얘의 양은 일정하고, 그러면 얘의 양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이 2분의 1이 되는 거예요. 2분의 1 대 10의 12승. 여기서 한 번 더 붕괴되면 이 양이 반으로 절반으로 줄어들 거니까 4분의 1 대 10의 12승. 이거를 정수비로 고쳐주면 1대 4 곱하기 10의 12승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반감기가 두 번을 넣구나. 그러면 5730년 곱하기 2 하면 0, 6, 4 11,460년이 되겠네요. 이렇게 금방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렇게 비율을 딱딱 이렇게 고치지 못하겠어. 그러면 그냥 산수를 하듯이 써주면 됩니다. 써주면 문제 없습니다. 그렇게도 한번 제가 적어보겠습니다. 산수하듯이 한번 그냥 적어주면 됩니다. 여기 적겠습니다. 14탄소 12탄소 1대 10 12승이랍니다. 얘는 이 양은 일정할 거고 이 양은 이제 줄어들 거예요. 죽고 나면. 죽기 전이라고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죽은 후에 이 양이 죽은 후라고 하겠습니다. 얘 양은 일정할 거니까 12탄소 그대로 적고 1대 4 곱하기 10의 12승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식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두 식을 위의 식부터 정리하면 12탄소는 10의 12승 곱하기 14탄소 전, 아래식 정리하면 12탄소는 4 곱하기 10의 12승 곱하기 14탄소 후, 죽은 후. 그래서 이거를 연립해서 날려주겠습니다. 똑같은 식 날려주면 이렇게 갖다 두면 되죠. 12탄소 얘들 둘이는 같은 거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식이 나오냐면 14탄소 전은 4 곱하기 14탄소 죽은 후다. 그래서 요것도 이렇게 넘겨줄게요. 보기 좋게. 죽은 후가 죽기 전에 양이 4분의 1이 되었네. 반감기가 한 번 진행된다면 2분의 1이 될 거고, 거기서 한 번 더 진행되면 4분의 1이 될 거고, 8분의 1이 될 거고, 이런 식으로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각자 편한 대로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거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시험 잘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지금까지 탄소를 이용해서 유기물의 연대 측정을 알아봤습니다. 한 3문제 정도를 뒤에 또 같이 풀게 될 텐데, 이거는 조금 고난도 문제고 조금 생소해서 저랑 한번 같이 풀면서 준비해 보겠습니다. 암석의 생성 속도입니다. 암석의 생성 속도
보면 천천히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가는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를 나는 X에서 Y까지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거다. 제가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항상 잘 보십시오. 지금 가를 먼저 보니까 사암, 셰일, 화강암이 있네요. 사암, 셰일은 퇴적암, 화강암은 화성암. 그럼 생성 순서부터 먼저 한번 정의해 보겠습니다. 얘 셰일이죠. 그리고 얘 사암이죠. 얘 화강암입니다. 셰일이 제일 먼저 형성되었고 그 다음에 사암, 그 다음에 화강암 이런 식으로 형성되었겠죠. 잠시만요. 네. 그러면 보겠습니다. 우선적으로 제가 먼저 하나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화성암이나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친구나 여기 있는 친구나 여기 있는 친구나 나이가 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얘들은 마그마가, 화성암 같은 경우에 마그마가 한순간에 확 굳어져서 생성되어 버리기 때문에 나이가 똑같습니다. 위에나 밑에나. 변성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변성작용을 딱 받아서 결정들이 한 번에 또 굳어지는 그런 작업이 생깁니다. 그래서 똑같습니다. 나이들이. 그런데 퇴적암은 조금 다르죠. 퇴적암은 이렇게 천천히 아래서부터 이렇게 퇴적이 됩니다. 그럼 당연히 밑으로 갈수록 나이가 더 많습니다. 여기가 여기보다 나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한번 지우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 한번 볼까요? 오른쪽 그림은 X에서 Y까지를 나타냈네요. 가의 그림은 X에서 Y까지를 나타냈는데 연령을 지금 나타냈네요. X에서 Y까지. 그러면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의미하겠네요. 나이가 일정한 것도 알 수 있고, 그리고 나이가 이 셋 중에서 가장 젊은 또 화강암이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라는 점을 여기 A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진입하는 이 점을 B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셰일이 가장 많으니까 셰일이 나이가 가장 많죠. 그런데 셰일은 퇴적암인데 이렇게 지층이 위쪽으로 갈수록 나이가 원래 적어져야 되는데 여기서는 나이가 많아지네. 셰일층은 역전됐구나.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간 정도 나이를 가지고 있는 사암은 여기서 위로 갈수록 나이가 감소하고 있네요. 사암 같은 경우에는 그냥 퇴적되었구나.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기억 보면 암석의 생성 순서는 화강암, 셰일, 사암 아니죠? 셰일, 사암, 화강암입니다. 기억 틀렸고, 역전대 지층은 B에서 Y 구간. B에서 Y 여기 사암층이 역전됐습니까? 아닙니다. 위쪽으로 갈수록 나이 감소하죠. 정확합니다. 그래서 틀렸습니다. A에서 B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 셰일층이 역전되었습니다. B에서 Y가 아니고 A에서 B층입니다. 그리고 A와 B 사이에는 셰일이 존재한다. A에서 B 사이에 셰일 존재하네요. 여기 다 셰일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3점짜리 문제를 아주 쉽게 클리어할 수 있었습니다. 좋습니다. 두 문제 남았습니다. 조금만 힘내십시오. 두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도이다. A에서 B에 해당하는 각 암석의 연령을 나타낸 거다. 가장 적절한 거. 셰일과 석회암의 퇴적 속도는 같았고, 셰일과 석회암의 퇴적 속도는 일정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셰일이 퇴적 속도는 같았다는 말이, 셰일이 이렇게 쌓이는데 걸리는 시간, 이만큼 쌓이는데 걸리는 시간이랑, 석회암이 이렇게 쌓이는데 걸리는 시간이 똑같았다는 말입니다. 셰일이랑 석회암이 쌓이는 시간이, 속도가 똑같았다는 말이고, 그리고 퇴적 속도가 일정했다는 말은 여기서 이렇게 막 빠르게 쌓이다가 천천히 쌓인 게 아니라 항상 일정하게 이렇게 쌓였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3번이 잘못 표시되어 있네요. 3번 여기입니다.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게 우리는 해석할 수 있어요. 셰일, 석회암, 화성암 두 개 다 퇴적암. 화성암, 화성암이고, 여기가 셰일, 여기가 석회암, 여기가 화성암. 그래서 생성 순서를 말하면 석회암, 그리고 화성암, 그리고 셰일입니다. A에서 B로 갔을 때입니다. A에서 B로 갔을 때. 그러면 셰일부터 일단 만나야 되겠네요. 자, 보겠습니다.
석회암, 화성암, 셰일 순으로 형성되었고 지금 A에서 B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근데 그러면 일단 1번이랑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 도중에 얘들은 나이가 일정하네요. 일정한 거는 화성암이랑 변성암밖에 없었어. 얘들은 셰일인데 퇴적암이니까 나이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점점 증가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답은 3번, 4번, 5번 중에 하나겠네요. 나이가 증가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이제 석회암층으로 가서 나이가 또 증가해야 됩니다. 나이가 증가하고 얘는 감소하네요. 그래서 3번 또 틀렸습니다. 4번 아니면 5번인데 어떤 차이가 있죠? 지금 기울기가 차이가 있어요. 이 셰일보다 석회암이 조금 더 급격하게 나이가 많아지는 걸 볼 수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셰일이 석회암보다 더 급격하게 나이가 많아지는 걸 알 수 있네요. 한번 생각해보면 어렵지 않아요. 1차 함수 기울기 지층이 이렇게 쌓였다고 퇴적되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요 정도 퇴적되는데 같은 거리를 보겠습니다. 요 정도 퇴적되는데 시간이 이만큼 걸렸어요. 맞죠? 그런데 제가 이거 만약에 이렇게 좀 기울여 봤습니다. 여긴 조금 제가 더 길게 그렸네요. 한 여기서 여기까지라고 이 길이를 똑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그러면 흘렀던 시간이 요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 이 측리면이랑 수직으로 될수록 나이가 급격하게 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AB라는 이 선이 측리면이랑 수직일 때 급격하게 변하고 이렇게 비스듬하게 거의 평행하게 눕거나 비스듬할수록 나이가 정말 차이가 얼마 안 나겠죠. 그런데 한번 봅시다. 지금 셰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측리면이 이렇게 있죠. 그런데 석회암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러면 이 석회암층으로 들어왔을 때 나이가 더 확 변하겠네요. 셰일보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게 됩니다. 나이가 확 더 변하는. 그런 다음에 화성암 이렇게 되겠네요. 여기서 순서도 무리 없죠? 셰일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가장 적으니까 적고 그 다음에 화성암 두 번째 나이가 많고 그 다음에 석회암 이런 식으로 풀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 문제입니다.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통해서 지질 단면도를 찾는 거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셰일이 있고 안산암, 섬노감, 편마암이 있네요. 얘들 암산암, 섬노감은 화성암인데 편마암은 변성암입니다. 여튼 얘들 같은 경우에는 딱 한 번에 굳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관통해도 요런 부분이 다 나이가 다 똑같아요. 근데 셰일은 다르죠. 보겠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겠습니다. 나이가 가장 많은 것부터 한번 체크해 볼 거예요. 얘가 나이가 가장 많으니까 제일 먼저 형성되었다. 1번. 얘가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니까 2번. 그 다음에 3번. 그 다음에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똑같이 이게 A에서 B로 이렇게 간다고 해석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A에서 B로 갈수록 첫 번째 나와야 되는 지층은 나이가 3번 그러니까 세 번째로 나이가 많은 애들이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엔 나이가 가장 많은 애들, 그 다음에는 나이가 가장 젊은 애, 그 다음에 나이가 두 번째로 많은 애 이렇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한번 1번만 한번 빠르게 한번 1번부터 보겠습니다. 2층이 가장 먼저 형성되었어. 그런 다음에 이 지층, 그런 다음에 이 지층, 그 다음에 이 지층이겠네요. 그러면 봅시다. 여기서 A에서 이렇게 B로 가는데 얘는 4번부터 먼저 나왔네요. 4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2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3번. 똑같지 않네요. 이거는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또 빠르게 보겠습니다. 얘가 1번, 2번, 3번. 관통에서 이제 관입에서 올라왔으니까 얘가 4번. 보면 3번, 1번, 2번, 4번이 되네요. 얘도 답이 안 되겠네요. 그 다음 거 1번, 2번,
3번. 얘가 여기 위에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얘가 4번. 그러면 2번, 3번, 1번, 4번. 이런 식으로. 아직 답이 안 나오네요. 하나하나 해줘야 됩니다. 다. 1번, 2번, 3번, 4번. 얘가 왠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3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1번. 여기서 여기까지 4번. 그리고 여기서 여기까지 2번. 답이네요. 똑같습니다. 답은 4번. 하나 끝까지 그래도 시간이 남는다면 다 체크 한번 해주면 좋아요. 시간이 남는다면. 자기가 도중에 잘못했을 수가 있으니까. 1번, 2번, 3번. 얘가 2위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얘가 4번. 그러면 2번. 여기서 여기까지 1번. 여기서 여기까지 4번. 여기서 여기까지 3번. 그렇습니다. 다들 잘 되겠습니까? 시험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문제 같은 거 좀 풀어보고 싶으면 제 개인적으로는 평가원 기출문제 무조건 추천합니다. 평가원 기출문제. 수능이랑 6월, 9월 평가원에서 나오는 기출문제는 정말 문제의 질이 완성도가 높아요. 그리고 수능을 출제하는 기관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 그런 방향성도 가르쳐 준답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정도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튼 오픈 채팅방도 만들었으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잘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수업 듣는다고 너무나 고생하셨습니다. 이렇게 처음 영상 제작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